답해 보십시오. 1번부터 보시면은요. 1번 나오면 무조건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조교 등록. 여기랑 많이 친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왼쪽에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면 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다 있는 관계로. 근데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계시면은 일명 그냥 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번에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고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써요? 직접법. 내용연수는 20년 이내에.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거기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률법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실 때 꼭 이런 식으로 내용 나오면 다 한 번씩 적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은 정액법이지만 내일도 정액법이 아니잖아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 풀어드릴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A지만 내일도 A가 나오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외운 거 관련된 거는 꼭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연수학계법이죠. 우리 연수학계법 일단 이런 문제는 맞추시려면 공식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연수. 일단 여기 기억나야 돼요. 또 취득원가 얼마세요? 4천.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몇 프로야? 10%. 그래서 얼마야? 400. 그 다음에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5년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그래서 만약에 10년이면 1부터 몇 가지요? 10까지.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시험은 5년보다 큰 게 나온 적은 없어요. 다른 시험은 막 20년도 나와요. 내용연수의 합 구하라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아직 5년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분의 몇이요? 5. 그러면은 120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200. 요게 1차. 근데 1200이 맞나? 잠시만요. 저도 참고로 제 암산을 잘 안 믿는 편이라. 나누기 15 곱하기 5 하면 어인일로 맞았네. 1200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000 빼기 400 곱하기 1, 2, 3, 4, 5 더하면 15 나와요. 그래서 15분의 4 하시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1200 나누기 5 곱하기 4 하면 960 나와요. 얼마 나와요? 960. 요거는 몇 차요? 2차. 그 다음에 3차는 15분의 몇이요? 3. 그러면 720 나와요. 그래서 물어본 게 몇 차 물어봤죠? 3차 물어봤죠?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근데 일단 그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식 문제는 공식이 일단 기억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거기에다 이제 대입하는 거. 요건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이론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못 외운 거예요. 그래서 꼭 다시 암기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도 항상 복습하실 때 연습장 펴놓고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쓰면서. 그래서 집에서 원래 이론 15개 풀려면 못해도 3, 40분은 걸려야 돼요. 왜냐면은 기억 안 나는 거 보고 또 쓰고 또 다시 외워야 되니까. 실기는 시간이 지나면 늘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한 달 후에 실기는 50점 전후 나와요. 50점 전후. 근데 우리는 70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론에서 몇 개 맞아야 돼요? 10개 맞아야 돼요. 이론 평균 몇 개 나오시는지 아세요? 7개에서 8개가 제일 많아요. 10개 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론을 늘리던가 실기를 늘리던가. 근데
실기는 제가 봤을 때 한 잘 나오면 60점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평균적으로 50점대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 안 좋은 게 70점 합격이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국어 시험입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속적으로 0이. 계속적으로 0이의 뜻이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계속기억. 요거는 지문 안에 답이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좀 쉽게 나온 편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5번 미지급금. 우리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제품이죠. 제품 판매니까 미지급금 아니고 상품도 아니죠. 상품은 사다 파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왜냐면 에어컨은 비품이잖아요. 비품은 판매와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원재료 왜 사요? 만들어서 뭐 할 거죠? 팔 거죠. 그래서 원재료도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요거 물어본 거예요. 판매. 그래서 그것만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은 맞출 수 있죠. 6번은 어려워요. 이렇게 나오면. 왜냐면 이 내용 보고 저거를 우리가 잘 못 만들어요. 계정 과목을. 일단 우리가 외운 건 이거 외웠습니다. 이익잉여금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야? 적립금. 그래서 일단 나 들어간 거는 틀린 거예요. 근데 나가 들어간 게 1번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답이.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정의는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주식과 관련돼서 이익 나는 거예요. 뭐 관련돼서요? 주식. 이익잉여금은 일에서 이익 나는 거예요. 영업과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 어저께 그 연결재무제표 할 때 당기순이익 적었었죠. 잉여금 처분계산서에다가. 네, 그 당기순이익이 여기랑 관련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기순이익이 일반적으로 일에서 이익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 있으시죠? 가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발행 금액이 미다라는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뭐라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건 자본 조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말로만 보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다를. 그 다음에 라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긴 한데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일괄취득. 그 다음에 공장 신축을 위해 건물을 즉시 뭐 했죠? 철거했죠. 뭐 했어요? 철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건 전산 세무 때 설명을 여러 번 드릴 건데요. 뭐냐면 토지와 건물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이 있어요. 요거는 토지의 부대 비용으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연예인들도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건물이 있는 땅을 사요. 그래갖고 사자마자 건물을 뭐 해버려요? 부셔요. 그리고 건물을 뭐 해요? 다시 지어요. 그러니까 뭐 3층짜리를 내가 샀어. 그래서 3층짜리를 부시고 5층 막 이런 식으로
다시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 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래된 건물이 비싸요? 새 건물이 비싸요? 새 건물이 비싸죠. 왜냐하면 건물은 나중에 부셔야 되는 거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없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얼마 주고 사셨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4억 원 주고 샀대요. 얼마요? 4억.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는데 얼마 들었죠? 500 들었죠.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는 매입 시의 부대 비용,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이에요.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합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억 1000.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 건물의 공정가치, 토지의 공정가치는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건물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다 토지의 금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8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런 거 되게 잘 나옵니다. 뭐냐면 붕괴를 잘못했다. 아니면 뭐 누락했다. 어저께는 누락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붕괴가 뭔가 잘못됐어. 그럴 경우에 어떤 결과값이 나오느냐. 요건데 결론은 붕괴 문제예요. 그냥. 거기 보시면 세무전자는 거래처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500만원. 그러면 일단 현금 받았다라고 볼게요. 현금 500에 계약금 먼저 받았다. 무슨 금? 선수금.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의 증가인데 이걸 회사에서 잘못 처리했대요. 그래서 무슨 매출로 처리했어요? 제품 매출로 처리했죠. 그러면 현금 500에 제품 매출 얼마요? 500. 수익의 증가. 그래서 이 두 개 분계를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원래 해야 되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부채는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로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요. 수익이 늘어나면 이익도 어떻게 되죠? 늘어납니다. 이익이 많아져야 회사 돈도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영업부서 직원들한테 빨리 나가서 돈 벌어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영업 직원들이 돈을 벌어와야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 거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에요. 부채는 늘었다, 줄었다, 줄었다. 근데 이 유형 되게 많이 나오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붕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외워서 맞출 수는 없어요. 요거는 내가 그 붕괴를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고 그 붕괴를 못하면은 틀릴 확률이 좀 높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9번은 내일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은 감가상각 누계 붕괴 연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실 때 요거 있었죠. 요게 내일 숙제예요. 평균법이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원가액 때.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이 있었죠.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요거 내일 오실 때 외워갖고 오세요. 왜냐면 내일 하나 풀고 요거 연습을 별도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 요거 외워갖고 오십시오. 일단 거기 보시면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죠? 평균법.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되어 있으면 분모만 쓰는 거예요. 뭐만 쓰는 거라고요? 분모. 분모가 1 플러스 뭐예요? 말. 여기 있잖아요. 1 플러스 뭐요? 말. 그 다음에 재료비는 거기 안에 보시면 전량 투입이라고 쓰여 있고 가공비는 무슨 투입이요? 균등 투입. 요거 내일 배우고 나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연습했었던 연결재무제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감가상각 관련된 분기 연습할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요 완성품 환산량 할 건데 시간 따로 들여서 한다는 얘기는 나올 확률이 뭐 한 거예요?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연습을 좀 하셔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연습을 좀 시켜드리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 전량 투입이라고 나오면 거기에 있는 걸 안 곱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지문에 완 몇 개예요? 당기완성품 700개예요. 몇 개요? 700개. 그 다음에
말은 몇 개죠? 300개죠. 몇 개요? 300개. 그래서 몇 개 나와요? 1000개 나와요. 그 다음에 균등 투입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완 몇 개죠? 700개. 그 다음에 300개에 몇 프로요? 50%. 그래서 850개. 정답 몇 번이요? 3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연습할 겁니다. 다음에 10번 원가 행태 나오면 변동비하고 무슨 비요? 고정비. 그 다음에 총 변동비는 어떻게 되세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 고정비는 일정.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다음에 보시면 준변동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변동비는 다른 말로 무슨 원가라 그래요? 혼합원가.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고.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래서 다른 말로 계단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수도요금의 원가 행태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무슨 요금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요금. 그러면 정답은 준 변동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다음에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지시서 샵 1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조간접비는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기계작업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눌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밥 같이 먹었네? 그러면 인원수로 나누고, 아파트에서 관리비 나오네? 그러면 면적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준이 없으면은 누구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50만 원을 나눠줄 거예요. 왜냐면 제조간접비 나눠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분수 많이 쓸 거예요. 뭐 많이 쓴다고요? 분수. 분수 쓸 때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기계작업 시간이 전체가 3000시간이에요. 몇 시간이요? 3000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지시서는 몇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200시간. 그래서 항상 분수는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라고 나오면 제가 항상 12분의 몇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분수 만들 때는 항상 밑에는 전체, 위에는 해당되는 거. 그리고 꼭 뭐 갖고 다니시라고요? 계산기. 그리고 계산기 꼭 갖고 다니세요. 왜냐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저처럼 여기 컴퓨터용 계산기 있죠. 예, 이거 쓸 생각으로 시험장 갈 때 계산기를 안 들고 가서, 이거 실제 있었던 일, 지금까지 저도 2번 들은 얘기인데, 시험 감독관이 컴퓨터용 계산기 쓰지 마세요 라고 했대요. 이건 감독관마다 틀려요. 어떤 감독관은 된다 그러고 어떤 감독관은 안 된다 그러고, 안 되는 감독관만 들어갔고 그분 시험지만 새까매요. 왜냐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기 못 쓰니까 손으로 다 계산한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꼭 계산기 가지고 가세요. 왜냐면 한두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한두 문제 되게 중요해요. 69점, 68점으로 떨어지는 사람 너레비로 줄 서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수강생들 중에서도 69점, 68점, 67점 막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이게 시험이라는 게 우째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산기 꼭 가지고 가셔야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료비 15만원에 노무비 14만원에 좀 전에 제조간접비 얼마 나왔죠? 10만원 나왔죠. 얼마 나왔어요? 10만원. 그러면은 39만원 돼요. 얼마 돼요? 39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다음에 12번 보조부문 배부 방법 세 가지.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해서요? 중요하지 않아서.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옳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용역수주를 일부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인식 안 하는 겁니다. 직접은. 그래서 1번 틀렸고 3번은 가장 타당하면 절차도 어때요? 복잡해요. 그래서 3번 틀렸고 단계배부법은 순서와 상관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 1번이에요. 거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있으시죠? 회사 다녀보신 분들 월급 명세서 받아보신 적 있죠? 월급 명세서에 부가가치세라고 써 있어요? 소득세라고 써 있어요? 소득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근로 제공하면은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고 무슨 세를 내는 거예요? 소득세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14번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매출색. 일단 요거는 여길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우리 순매출액 어떻게 구하죠?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할인. 그래서 1000만원에서 일단 얼마를 빼세요? 200을 빼요. 왜 빼요? 할인의 뜻이 뭐예요? 깎아줬다. 깎아준 거에 대해서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돈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았는데 세금 내면은 화나겠죠. 그래서 800만원에 몇 프로요? 10%. 그럼 80만원 나와요. 대손의 뜻이 뭐예요? 네, 못 받는 돈. 그러면 대손세액의 뜻은 세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무슨 세예요? 간접세. 간접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남의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얼마 내야 돼요? 얼마 못 받았다고요? 5만원. 그러면 세금 얼마만 내시면 돼요? 75만원. 정답 몇 번이요? 1번. 요건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번. 우리 부가가치세는 1기와 몇 기로 나누죠? 2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4월 25. 그 다음에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 신고 및 납부는 7월 25.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 그 다음에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며칠이요? 31일. 신고 및 납부는 1월 25일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맞아요. 1기하고 몇 기요? 2기. 그 다음에 우리 법인은 1년에 한 번 신고하고요. 4번 신고하고요.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하고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해요. 그래서 3번도 맞아요. 1년에 몇 번만 신고하니까 한 번. 그 다음에 4번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을 몇 월 며칠 날 신청했죠? 4월 25일 날 신청했죠? 그러면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몇 월 며칠부터라고 되어 있죠? 5월 1일.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옆에다 요거 하나만 요건 안 써도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거기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은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돼요. 며칠 이내요? 20일. 그러면은
2일 이내에 발행해 줍니다. 요거 제가 몇 써드리냐면 작년까지 3일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2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었으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거든요.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당해년도에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571페이지 문제 1번 있으실 거예요. 10시 18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1번에 1, 2, 3번 있으시죠? 네, 요거 정리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분까지 드릴게요. 해보세요. 세 문제. 그래서 보시면 1번하고 2번은 원래 잘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1번은 거래처 등록 가셔서 1037 상록하고 동시 그 다음에 31481 35237 대표자 이름 김재욱 업태가 도소매 가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몇 층이요? 7층.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서 성급금 가서 대안이 400 민국이 550 그리고 여기 꼭 보고 가세요. 차액. 그 다음에 선수금은 한강이 280 동강이 얼마요? 260 되시죠? 그 다음에 3번은 손익계산서 가셔서 혹시 저거 뜨면 여기 앞에만 2020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얼마요? 2350. 그 다음에 요거 써야 된다 그랬죠. 당기순 뭐요? 이익.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50, 579, 900이죠. 그 다음에 나가고 어디 가요? 잉여금 가셔서 50, 579, 900. 그 다음에 미처분 뭐야? 이익, 잉여금 얼마 나와요? 1, 2, 3, 5, 0, 0 빵빵빵 1억 2,300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오시고 마지막 재무상태표 가서 여기를 얼마로 고쳐요? 1, 2, 3, 5, 0, 0 빵빵빵 대차차익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요러면 10점 된 거예요. 요거 3개가 10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3번 문제 하나가 이론 2개랑 똑같아요. 그래서 3번 문제를 맞추면 이론 2개 맞추는 효과하고 어떤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쉬운 버전이에요. 그래서 또 어제 연습하니까 좀 낫잖아요. 오늘 보는 게. 그래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그 뒤에 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